여러분, 오늘은 아스플로 이야기입니다. 아마 지금 이 영상을 누르신 분들 대부분이 딱 이 감정일 거예요. 야, 이거 왜 이렇게 움직여? 상한가까지 갔다는데 지금 들어가도 돼? 아니, 근데 실적은 적자라며 그럼 이 급등은 뭐지? 오늘은 감정 빼고 뉴스 공시로 확인되는 팩트를 먼저 깔끔하게 정리하고 그 다음에 우리가 실제로 어떻게 대응할지를 시나리오로 나눠서 정리해 볼게요. 저는 오늘 목표가 딱 하나입니다. 이 영상 끝나면 여러분이 최소한 이 종목을 어떤 기준으로 들고 갈지, 어디서 줄일지, 어디서 다시 볼지 이 세 가지를 본인 언어로 말할 수 있게 만드는 것. 1. 아스플로 한마디로 뭐 하는 회사냐? 아스플로는 쉽게 말하면 반도체 공정에서 가스가 지나가는 길에 들어가는 부품을 만드는 회사입니다. 반도체 공정은 가스가 정말 많이 들어가죠. 그 가스가 지나가는 라인에는 아무 쇳덩이가 들어가면 안 됩니다. 미세한 오염, 부식, 누설 이런 게 생기면 수율에 영향을 줄 수 있으니까요. 그래서 시장에서 자주 나오는 키워드가 고청정 초고순도 튜브 파이프 그리고 밸브 피팅 같은 배관 부품이에요.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 이 업종은 테마로 묶일 때는 반도체 장비 소부장으로 묶이지만 실제로는 고객사의 투자 사이클 증설감설의 실적이 영향을 꽤 받습니다. 즉 주가가 뜰 때는 증설 기대가 붙고 실적이 꺾일 때는 투자 지연, 단가 압박, 비용 증가가 바로 실적에 찍히는 구조일 가능성이 큽니다. 이 오늘 급등 뉴스에서 뭐라고 붙였나? 2월 19일자 기사에서는 반도체 업종 강세 속에서 아스플로가 급등했고 특히 반도체 공정용 특수가스 라인 증설 기대 같은 표현이 직접적으로 붙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해야 할 질문은 딱 두 가지예요. 이 뉴스가 신규 확정 공시 기반이냐 아니면 업종 분위기 기대감이냐. 그 기대감이 실적으로 연결되는 구조가 있느냐. 왜냐하면 급등장에서 제일 위험한 게 뭐냐면 좋은 말이 붙었다는 이유로 내 계좌의 매수 버튼이 자동으로 눌리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오늘 공시로 내려가 볼게요. 실제로 회사가 최근에 시장에 뭘 보여줬는지 3. 최근 공시 1. 자사주 처분 누구에게 얼마에 왜? 2026년 1월 16일 공시에서 아스플로는 자기 주식 40만 9,949주를 처분한다고 공시했습니다. 핵심 조건이 꽤 선명합니다. 수량 40만 9,949주, 단가 5,080원, 규모 약 20.8억 원 수준, 방식 시간의 대량 매매, 상대방 JAN이 STRETGLOBAL TRADING LLC, 목적 신규 사업 투자 재원 확보. 여기서 투자자가 흔히 하는 착각 두 가지가 있어요. 착각 1. 자사주 매각 무조건 악재. 아닙니다. 자사주를 처분하는 이유는 케이스마다 달라요. 정말로 자금이 급해서 파는 경우도 있고 신규 사업 투자 재원을 확보하기 위한 경우도 있고 특정 투자자 유치 유동성 목적도 있고 또 어떤 경우는 주가가 좋을 때 자금 조달 성격도 있습니다. 중요한 건 행위가 아니라 왜 팔았는지 그 돈이 어디로 들어가는지 이후 공시 흐름입니다. 착각 2. 제인 스트리트가 샀으니 무조건 오른다. 이건 더 위험합니다. 상대방이 유명하든 뭐든 그들이 장기 투자자인지 트레이딩인지는 케이스마다 다르고 우리는 그 의도를 단정할 수 없어요. 그래서 이 공시는 이렇게 해석하는 게 현실적입니다. 회사는 신규 사업 투자 재원을 언급했다. 시장은 그걸 앞으로 뭔가 더 하려나? 로 읽을 수도 있다. 하지만 투자자 입장에서는 신규 사업이 구체적으로 뭔지가 다음 공시 IR에서 확인되기 전까진 기대감의 영역이라는 것, 이걸 머리에 박고 다음은 실적을 보죠. 4. 최근 공시 이 실적 숫자가 말해주는 온도. 2월 9일 공시에서 2025년 연결 기준 실적이 공개됐습니다. 핵심만 뽑으면 이렇습니다. 매출 680.3억, 전년 836.1억, 마이너스 18.6%, 영업이익 마이너스 80.4억, 전년 마이너스 18.6억, 적자 확대, 당기순이익 마이너스 105.8억, 전년 마이너스 23.7억, 적자 확대. 여기서 포인트는 적자냐 흑자냐보다 더 중요한 게 있어요. 바로 적자의 성격입니다. 매출이 줄어든 건 수요 투자 타이밍의 영향일 수 있고 영업 손실이 커진 건 고정비 개발 비용과 요인이 들어갔을 수 있어요. 그리고 실제로 시장 데이터 요약에서는
해외 프로젝트 지연, 개발 비용가 증가, 모듈 사업 일정 지연, 가격 하락 경쟁, 미국 진출 비용 같은 문장이 묶여서 언급됩니다. 즉, 상한가 같은 주가 이벤트가 있어도 실적은 지금 차가운 구간에 있을 가능성이 있는 거죠. 그럼 질문. 차가운 실적인데 주가는 왜 뜨냐? 주식시장은 가끔 이렇게 움직입니다. 실적은 현재, 주가는 미래의 기대. 그래서 지금 시장이 기대하는 건 대체로 이런 겁니다. 반도체 업황 회복, 설비 투자, 재계, 가스 라인 부품 수요 회복, 해외 고객 수출 비중 확대 같은 체질 변화. 단순 부품이 아니라 모듈화로 단가 마진 구조가 좋아질 가능성. 하지만 다시 말하지만 이건 가능성이고 우리는 대응 전략을 가능성의 확률 게임으로 짜야 합니다. 5위 종목을 볼 때 핵심 체크리스트 7개. 이제부터는 실전용입니다. 아스플로를 들고 있든 오늘 처음 보든 아래 7가지를 체크해야 급등급락에 휘둘리는 확률이 줄어요. 1. 수주 고객사 관련 확정 공시가 나오는가? 업종 기대감 뉴스 말고 실제로 공급 계약 납품 확대 신규 고객사 같은 확정성 있는 공시가 나오면 스토리가 단단해집니다. 이 실적에서 바닥 신호가 찍히는가? 매출이 늘어나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빠른 신호는 보통 이거예요. 영업손실폭이 줄어드는가? 매출 총이익률 같은 수익성 지표가 회복되는가? 비용이 일회성인지 구조적인지. 3. 신규 사업 투자의 구체화. 자사주 처분 목적이 신규 사업 재원이라면 그 다음은 보통 구체화 공시해야 할 사업 설명이 붙습니다. 그게 없으면 시장은 다시 기대감 공백으로 식을 수 있어요. 4. 반도체 투자 사이클 체크. 이 종목은 업종 사이클 영향이 클 수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최소한 업종의 온도를 같이 봐야 해요. 메모리 투자 재개 신호, 파운드리 AI 서버 증설 흐름, 장비 주가스 관련주 동반 강세 여부, 5. 급등일 거래 특성. 상한가가 나왔을 때는 특히 거래 대금이 충분했는지, 다음날 갭이 어떻게 나왔는지, 눌림이 가볍게 오는지 무너지는지, 이걸로 단기 세력성과 중기 수급을 대략 구분할 수 있습니다. 6. 자사주 처분 후 수급 변화. 자사주를 대량 매매로 넘겼다면 그 물량이 시장에서 어떤 식으로 영향을 주는지 체크해야 합니다. 7. 내가 이걸 단타로 하는지 파동으로 하는지. 이거 정하지 않으면 상한가에서 더 갈 것 같고 눌리면 망한 것 같고 감정이 계속 바뀌어요. 6. 대응 전략 3가지 시나리오로 나누자. 여기서부터가 핵심입니다. 대응 전략은 예언이 아니라 준비예요. 시나리오 A 급등이 업종 테마로 끝나는 경우. 이 경우 특징은 이렇습니다. 뉴스는 많은데 확정 공시는 없다. 거래는 터지지만 다음 날부터 윗꼬리 변동성이 커진다. 결국 단기 자금이 빠지면 급락이 나온다. 전략. 단타라면 상한가 다음 날은 욕심 구간이 될 때가 많아요. 내 수익 목표를 숫자로 정하고 도달하면 분할로 정리. 보유자라면 급등을 기회로 리스크를 줄이는 행동이 훨씬 현실적입니다. 얘 비중이 과하면 일부 줄여서 평균 단가 스트레스를 낮추기. 시나리오 B 급등 뒤 눌림이 나오고 다시 확정 재료가 붙는 경우. 이게 가장 이상적인 그림이죠. 눌림에서 거래가 줄고 다시 거래가 붙으면서 돌파. 그때 공시수주 실적 개선 힌트가 동반. 전략. 신규 진입자는 상한가 추격보다 눌림 구간에서 분할이 훨씬 유리한 경우가 많습니다. 보유자는 눌림이 와도 버틸 근거가 필요해요. 근거는 딱 2개. 업종 사이클이 계속 살아있는가? 회사 쪽에서 신규 사업 수주 관련 구체화가 나오는가? 시나리오 C 실적 부진이 길어지고 기대감이 소진되는 경우. 29 공시 기준으로는 실적이 꽤 차갑습니다. 만약 앞으로도 매출 회복이 늦고 손실이 계속 크고 신규 사업도 구체화가 없고 업종 온도도 꺼진다. 이러면 주가는 기대감 프리미엄을 반납할 수 있어요. 전략. 이 시나리오가 싫다면 우리는 기준을 만들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실적이 회복 신호 나오기 전엔 비중을 제한한다. 또는 중요 지지 구간 이탈 시엔 원칙대로 줄인다. 주식은 원칙이 없으면 계좌가 내 심리를 대신 결정합니다. 7. 결론 아스플로를 지금 바라보는 가장 현실적인 프레임. 오늘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단기적으로는 업종 강세 증설 기대 같은 말이 주가를 띄울 수 있다. 하지만 최근 공시 기준으로 실적은 매출 감소 적자 확대라서 기대감이 실적으로 이어지는지를 앞으로 확인해야 한다.
회사는 자사주 전량 수준 3.07%를 처분하며 신규 사업 투자 재원을 언급했다. 다음 단계는 신규 사업이 뭔지 언제부터 숫자로 찍히는지가 관전 포인트다. 그래서 저는 이 종목을 지금 당장 실적이 좋은 종목으로 보기보다는 업종 회복 국면에서 회복 기대가 붙는 종목으로 놓고 대응 전략을 세우는 게 더 현실적이라고 봅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질문만 던지고 끝낼게요. 여러분은 이 종목을 상한가 다음 날에도 더 갈 것 같은 종목으로 사고 있나요? 아니면 눌림에서 근거가 붙을 때까지 기다릴 종목으로 보고 있나요? 이 질문에 답이 나오면 매수 버튼이 훨씬 덜 무서워지고 매도도 덜 후회합니다.